일상에서 인생을 캐다 마이너스 최강소 홍반장. 서반장. 진반장입니다. 요즘에는 진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1인 가구에 속하기도 하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대로 만약에 늙을 경우에 나중에 노후는 과연 어떻게 지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불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주거 트렌드라고 하는 1인 가구, 1.5가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인 가구가 보편화된 지는 한참 된 것 같아. 한 10년이 넘은 것 같고 본격적으로 뭐 1인 소비 시장이라는 거 생긴 게 꽤 오래된 것 같긴 하거든. 내 생각에는 그 라멘집이 유행하면서부터 약간 1인 가구, 혼밥 트렌드 이런 게 좀 본격화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테이블 바 형태로 맞아. 돼서 맞은편에 누구를 보고 먹는 게 아니라 어딘가로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식사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식당들 요새 많이 생기긴 했잖아. 요새가 아니지 한참 됐지. 뭐. 한참 되긴 했지. 그런 걸 보면서도 앞으로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기를 조금 버거워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한편으로 우리가 뭐 얼마 전에 결혼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기도 했지만 우리 자체도 뭐 결혼에 엄청 목을 매면서 사는 사람들은 또 아니잖아.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결혼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빠듯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사람들의 생각들인 것 같긴 해. 근데 확실히 좀 예전보다는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어. 예전에는 학생 정도 뭐 대학생들 지방에 살다가 학교 다닌다고 혼자 사는 경우 외에는 혼자 산다라는 거에 대해서 딱히 긍정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요즘엔 하도 많아지니까 특히 언제 변화를 느꼈냐면 몇 년 전인데 항상 마트에 가면 한 4인 가족 기준 뭐 이런 식으로 맞아. 묶어서 팔다가 어느 순간부터 약간 1인들만 먹을 수 있는 양을 모아서 파는 거야. 특히 이마트에 그 990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아. 양배추 반쪽 요만큼, 이렇게. 마늘 요만큼 뭐 이렇게 하고 파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아, 1인 가구가 확실히 많아지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나도 20살 돼서 이제 서울에 왔을 때는 초반에 진짜 장보기 그런 게 너무 크게 대용량으로 파니까 편의점에나 조금 가면은 소분된 거 있고 장보기 진짜 어렵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런 고민 없는 것 같아. 그때는 그래서 막 일본에서는 막 되게 소분한 거 많이 판다더라 이런 얘기 부러워하고 이랬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옵션이 진짜 많아진 것 같아. 근데 한번 떠올려 보면 예전에 가족 단위의 가치 판단으로부터 개인화된 가치 판단으로 오는 과정을 우린 다 목도한 세대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따지면 예전에는 혼자 밥 먹기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기도 했어. 뭔가 식당에서 정서상으로. 혼자 밥 먹고 있으면 쟤 뭐 왕따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좀 쳐다보는 경우가 되게 쓸쓸하고 안타깝고 막 연민이 가기도 하고. 나도 진짜 20대 초반까지 사실 난 20대 후반까지도 혼자 밥 잘 못 먹었어. 근데 요새는 고깃집 말고는 다른 데는 다 혼자 밥 먹기 괜찮아진 것 같아. 하지만 여전히 고깃집은 약간 2인분부터 주문 가능하고 그렇지. 이러니까 난 고기를 또 많이 안 먹으니까 좀 그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장사를 할 때 그런 관점으로 보자라고 하면 뭐 1인 손님을 받는 것보단 2인 손님을 테이블에 꽉 채워서 받는 게 수익적인 면에서는 낫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전히 뭐 2인 이상 손님만 받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게 요즘 들어서는 좀 많이 더 희석되는 것 같긴 해. 작년 재작년까지도 2인 아니면 안 받아요 라고 하는 식당이 많았던 것 같긴 한데 작년 말 올해 좀 이슈로 부각이 되기도 했었잖아.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관광지 막 이런 데서 쫓아내고 이런 거. 그런 이슈가 있는 이후에는 그래도 1인 손님을 받는 식당들이 더 많아지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 그만큼 혼자 여행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 예전에는 못 다녔는데 그런 서비스가 확대가 되면서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지. 서비스도 확대되고 뭔가 시각도 바뀌고. 나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뭘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맨날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제일 생각이 드는 게 혼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드는 돈이 같이 했을 때 드는 비용보다 훨씬 크고 기회비용 측면에서 봐도 좀 불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 4명분의 몫으로 패키징이 돼서 나온 상품을 4명이서 함께 사서 1인분씩 나눠 갖는 것보다 이 같은 상품이 1인분화 되어서 나오는 상품들이 훨씬 비싸잖아.
그렇지. 아무래도 패키징 비용이 들 테니까. 그런 것만 봐도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불리하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 거야. 이건 철저히 뭐 자본시장 논리에 입각해서 그렇게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도 어떠한 방법을 고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기이기도 해. 배달만 봐도 혼자 시킨다고 해서 적게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야. 항상 최소 주문 금액이 있으니까 두 명이서 시키는 양을 거의 시키게 된단 말이지. 언니는 그걸 한 4-5개 먹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혼자 산다고 해서 돈을 적게 쓰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지. 맞아. 세탁하는 것도 모아서 해야 좀 물세가 덜 나가는데 조금씩 자주 돌리면은 전기세도 물세도 많이 나가고. 그렇지. 혼자서 세탁기를 이렇게 돌려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막 일주일씩 쌓아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주일 쌓아놓으면 뭐 빨랫감도 약간 상하기도 하고 특히 여름에는 이제 땀에 젖은 옷을 길게 방치하거나 이러기가 좀 쉽진 않잖아. 그래서 우리 집에도 세탁기를 아주 큰 용량을 쓰긴 하는데 진 반장이 좀 출타가 잦잖아. 해외로 출장도 많이 가고. 우리야말로 2인 가구지만 사실상 1.5 가구. 나는 한국에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뭐 오며 가며 뭐 동생들이 방을 쓰기도 하고 뭐 그럴 때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식세기 같은 것도 혼자서 한 끼를 먹으면 진짜 그냥 접시 하나에 대충 먹는다 이런 게 나는 좀 굳어져가지고 적어도 한 둘이 있어야 그래도 내가 같이 식사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접시라도 몇 개를 더 쓴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긴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혼자 살 때보다는 같이 어울려서 있을 때 뭐 식사를 하더라도 혼자보다는 같이 할 때 감정적인 충만함을 떠나서 그냥 경제적으로도 그게 나한테 좀 더 이득이 되지 않나? 그렇게 그게 생각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야. 들어. 그래? 근데 결혼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 이것저것. 그러니까 홍반장은 결혼의 형식은 아닌데 그런 뭔가 경제적으로 공유되는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런 게 있으면 좋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팟캐스트를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가족 관계로 뭔가 문서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남겨지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적절한 정신적인 유대를 통해 가지고 늙어서까지 함께 재밌게 잘 놀자, 함께 살아가자라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막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 거거든. 뭐 어디 같이 가자, 어디 놀러 가자, 막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삶이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덜 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으니까 여럿이 같이 사는 게 좋다인데 같이 놀고 어디 가고 이러면 돈을 더 쓰는 거 아니야? 근데 혼자서 노는 게 더 혼자 놀러 가는 거보다 난 덜 쓴다. 그치. 만약에 뭐 차를 끌고 놀러 간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 같이 타고 다니는 게 카니발이잖아. 유류비도 엄청 비싸. 근데 혼자서 그 큰 차를 몰는 것보단 그래도 사람을 몇 명 태워서 다니는 게 훨씬 경제적이지 않냐 이게 이거라는 뭐 거지. 숙소도 둘이 같이 방 쓰고 뭐 이러면 이득이긴 하니까. 하지만 결국엔 돈 본인만 내면 똑같은 거 아니야? 나눠서 내야지. 엠빵 해야지. 요새 뭔가 1.5가구라고 하잖아. 혼자이지만 약간 염려되는 걸 0.5의 다른 누군가와 공유를 하는 감정적이든 경제적이든 그런 트렌드가 요새는 더 발달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올해 뭐 트렌드 코리아를 보면 1.5가구에 대한 키워드가 있잖아. 그런 걸 봐도 사람들이 마냥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혼자 살아봤더니 아 이거 혼자서는 안 되겠어. 그래도 약간 적절한 느슨한 관계에 0.5가 필요해 라고 사람들이 이제 느끼게 된 거 아닌가. 20, 30대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삶은 지키고 싶지만 외로움을 느끼면서 아 혼자는 부족한데? 힘든데?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 그 느슨한 연대? 내가 혼자서 살면서 개인적 영역을 이만큼 딱 지키고 있지만 아 뭔가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친구라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예 같이 살고 싶진 않다. 약간 그런 마인드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건가? 카톡 익십하는데 긴급 전화는 받는. 지금 보면은 그 서반장이 약간 그쯤 아닌가? 막 본인은 온전한 일로만 남고 싶어라는 걸 계속 주장하긴 하지만 혼자서 잘 사니까 워낙에. 근데 나나 진 반장은 아 같이 놀자 이렇게 제안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자꾸 0.5로 땡겨오려고 하는 우리가 뭔가 0.5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언니를 계속 반강제적 1.5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0.5를 넘어서 1을 더 하자 하는 걸지도 모르지. 3인 가구가 되자. 같이 살자.
진반장이나 나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형제가 또 많다 보니까 함께 같이 하는데 좀 익숙하달까? 그래서 나는 그런 집안 환경을 떠나서 서울에서 이제 홀로 살 때, 온전히 홀로 산 거는 얼마 안 됐지만 왔을 때도 친구랑 처음에는 같이 살고 그러다가 나중에 혼자 살게 됐거든. 조금 외롭다라고 느껴질 때쯤 또 이제 진반장을 만나가지고 같이 동거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한 10몇 년을 같이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온전하게 혼자 살았다고 하는 게 한 몇 개월이 채 안 돼. 근데 성향을 보면 혼자 못 살 것 같아. 그런 외로워할 것도 것 있지. 같아. 되게. 보통 내 친구들도 왜 대학 때 지방 학교를 가면 혼자 살다가 다들 외롭다는 거야. 어느 시점부터. 근데 나는 지금 혼자 산 지 15년 정도 됐는데 외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언니는 그간 룸메이트도 한 명도 없었어요? 어. 뭐 잠깐 한 달 정도 친구가 월세 그 기간이 안 맞아가지고 잠깐 우리 집에서 같이 산 적 외에는 없어. 같이 살았을 때 어땠어? 한 달이지만. 그때 느꼈어. 안 되겠구나. 결혼이라는 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아니 그 친구가 뭐 나빴거나 그랬던 건 아닌데 뭐 사소한 생활 방식의 차이가 있잖아. 수건을 여기 놓는다던가 저기 놓는다던가 이런 차이가 은근히 거슬리더라고. 뭐 치약을 거꾸로 꽂아 놓느냐 이렇게 꽂아 놓느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너만의 룰을 딱딱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구나. 누군가가 뭔가 거기에 룰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걸 거슬려하고. 아니 근데 그게 되게 편하잖아. 그냥 나한테 익숙한 거니까. 몇십 년 다르게 살던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하는 그 사소한 거가 은근 거슬려. 그러니까 얘는 왜 이렇게 해나 이게 아니라 거꾸로 돼 있네 이런 하나의 그 계속 생각이 계속 들어가는 거지. 순간순간. 근데 이게 만약에 남편이다. 그럼 계속 같이 있어야 되고 뭐 분을 맞춰가는 그런 지점이 있겠지만 생활 방식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결혼은 하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나는 또 나만의 룰을 지키면서 항상 살긴 하거든. 가급적 루틴화되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좀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 진반장이랑 살면서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던 건 그냥 진반장이 이렇게 해라고 하면 그렇게 할까 해서 나는 바꿔. 내가 되게 나쁜 사람 같잖아. 그게 이제 뭐 강요나 이렇게 다가오는 건 아니고. 내 방식이 오라. 예를 하나 들어줄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빨래를 개킬 때도 몇 번 안 접고 이렇게 얇게 쌓아놓는 방식을 선호했다면 진반장은 뭔가 이제 패키지처럼 이렇게 호텔 수건 이런 것처럼? 그렇게 접는 것처럼 탁탁탁탁 수납 공간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 선호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의 생활 방식으로 따지면은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방식인 거잖아. 근데 나는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네 해서 그거를 곧잘 따라 하는 형태이긴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독단적이고 나만의 방식이 있고 이렇게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좀 그렇게 되긴 하더라고. 자연스럽게. 만약에 그런 지점에서 우겼으면은 같이 못 살았을 거야. 난 내가 찾은 최적의 방법이거든. 옷을 얇게 접어서 이렇게 쌓아서 놓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은 티셔츠 같은 거 아래에 있는 걸 꺼내면서 다 흐트러지고 이렇게 되니까 좀 얇지 않더라도 안 흐트러지게 해서 세워놔야 한눈에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내가 가진 논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설득하지 않으면서 난 그냥 내 방식으로 할래 이렇게 주장했으면은 싸웠지.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이사를 가 그러면 인테리어가 바뀔 거 아니야. 그럼 나 인테리어에 숟가락 하나도 안 얹어. 그냥 진반장이 하고 싶은 대로. 그래놓고 난 외국 가. 그러니까 진반장이 세팅해 놓은 세계관에서 나는 이렇게 또 떠도는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막 불편하다라고 느끼지는 않고 그냥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에 핏대를 내면서 내 주장을 해야 될 필요는 못 느껴. 두 사람의 스타일이 잘 맞았겠지. 그러면서 잘 만났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잘 이루어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뭔가 더 함께 해도 되겠다. 내 집이 좀 안정되니까 그 외부에 있는 다른 누군가도 함께 즐겁게 살아볼 만하다. 더 느끼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좀 혼자 있는 시간이 확실히 필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혼자 계속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 근데 이대로 만약에 내가 결혼도 하지 않고 뭔가 이 상태로 늙으면 가끔씩은 걱정이 되는 거야. 물론 늙기 전에도 좀 걱정은 돼.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쓰러져. 아무도 모르면 어떡하지? 가끔 그런 불안이 들기는 한단 말이야. 그런 면에서 아까 말했던 그 1.5가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혼자 있고 싶다.
막 약간 이중적인 이런 생각이 있어. 그런 게 지금 1.5가구를 만든 게 아닐까? 그치. 하지만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아 그리고 요새는 애플워치가 쓰러지면 신고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차고 화장실 갈 때 꼭 핸드폰 들고 가고. 문 안 닫아. 그것도 방법이고. 근데 문을 안 닫아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화장실 같은 데는. 그치. 그러니까 핸드폰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항상 외국에 이제 혼자 지내는 시간 많다 보니까 핸드폰은 꼭 챙겨가요. 제가 초등학교 때 화장실에 갇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뭔가 화장실에 갈 때 갇힐 수 있다, 문이 안 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계속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위험해. 그 성인 남자가 문을 부수기에도 벅찰걸. 나도 안 될걸. 만약에 갇혔을 때 문을 부순다라고 했을 때 그거 쉽게 부서지지 않아. 진짜 위험하지. 그런 상황이 닥친다라고 하면. 그리고 나는 이번에 외국에서 다리를 다쳤을 때 진짜 친구들이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막 차로 병원 가는 것도 막 도와주고, 맨 처음에 깁스하고 나서는 계단 올라가는 것도 이제 친한 친구 한 명이 이제 공주님 앉기로 해서 2층 계단을 올려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사람이 아프거나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너무 미안하지 않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옆에 있는 게, 또 그 친구가 그럴 때도 나도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 있고 떨어져 있지만 진반장인 룸메랑 같이 지내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 것들이 있긴 있어.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보단 그래도 타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처럼 치안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룸메이트랑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게 그냥 주변인들한테도 좀 마음이 놓이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이번에는 되게 어떻게 운이 좋게 좀 잘 맞는 룸메이트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드니까 나도 진짜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일 때는 룸메랑 같이 사는 게 괜찮았는데, 이제 30대 후반이 되니까 룸메를 찾기도 어렵고 같이 사는 것도 좀 어려워. 왜냐하면 룸메들도 뭔가 사생활이 있고 연인이 있을 수도 있고 현지에서 뭐 이러니까, 그럼 약간 공간이나 이런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어렵기도 해서 이제 혼자 살아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 그런 면에서 나는 그 왜 각자의 공간이 확실하게 분리돼 있고 공유 공간 하나만 딱 같이 쓰는 그런 집 구조면 룸메이트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했고, 아까 그 잠깐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나는 혼자 계속 사니까 혹시나 사고 났을 때 이해 모를 수도 있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약간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한 2, 3일에 한 번씩은 연락을 해서 내가 연락이 없으면은 무슨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해라. 부모님이 내가 혼자 살고 있으니까 걱정은 많으셨거든. 근데 요즘은 좀 걱정을 좀 덜 하셔. 왜? 니네들 맨날 연락하니까. 우리는 맨날 아니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왜 뭐 명절이나 휴일이나 뭐 이럴 때 뭐 하냐, 뭐 또 혼자 집에 있냐 약간 이러는데, 아니 홍 반장네랑 뭐 같이 뭐 먹기로 했다니까. 아 그래 그럼 뭐 됐고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 그래 우리가 부모님 걱정도 덜어드리는 거야. 아직 혼자 있고 싶어. 초반에는 그러니까 나도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 왜냐하면 내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마스 이브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여자친구가 없어, 혼자서 크리스마스 이브로 보낸 적도 있어. 근데 그럴 때는 왠지 세상 전체가 다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녹아들어서 다들 행복해하는데 나만 뭔가 불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진짜? 나는 느낀단 말이야. 진짜 미안하네. 그래서 한 11월부터 막 크리스마스 장식도 해놓는 게 나도 그러한 세상 분위기에 동참하고 싶다. 약간 이런 의미도 있는 거야. 미안해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다 보니까 이제 뭔가 서반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초반에는 그냥 서반장이랑 같이 놀자라고 하는 게 그냥 혼자 있으면 심심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아니야. 의도도 있었어. 자기랑 같이 오빠? 나와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서반장은 아니라는 거는 뭐 점점 교류를 하면서 알게 됐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서반장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가족, 식구라고 나는 그냥 생각이 드니까. 아니야, 그냥 혼자 놀기 싫어서라고 얘기해. 어디에 식구를 갖다 붙여. 자기 형제랑도 안 놀면. 그러니까 자기 형제라도 그게 이제 마음을 터놓고 교류를 하고 이러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 뭐 내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에 같이 살진 않지만 동화가 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거, 그 0.5를 내가 해석하자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 근데
근데 이 0.5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성향이 좀 되게 잘 맞아야 되는 것 같긴 한데 항상 존재하는 0.5가 아니라 필요할 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0.5여야 되는데 약간 언니가 쿨한 성격이라서 이게 가능한 것 같기도 해. 만약에 언니가 혼자 살고 뭐 이러는데 뭐 연락을 하기 시작해서 뭐 매일 같이 보고 맨날 연락하고 안부 묻고 맨날 뭐 같이 어디 가고 하루라도 연락 안 하면 왜 연락 안 해서 서운해하고 만약에 이런 성격이었으면 그건 서로- 연인 아니야? 아니 연인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약간 뭐 그런 관계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요. 보면은 여자 친구들끼리나 룸메이트들끼리도 그럴 수 있는데 언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연락을 또 한참 안 하다가 갑자기 해도 그냥 되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는 것도 있고 나 맨날 연락하면 그러니까 안 만날 언니도 것 안 좋아할 것 같고 나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냥 연락 안 하다가도 갑자기 이거 보다가 너한테 좋을 것 같아서 샀어 하고 툭 보내주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 약간 성향이 비슷해서 나는 언니랑 계속 이렇게 교류하면서 서로 뭔가 같이 놀기도 하고 어쨌든 또 따로 안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인 것 같아.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0.5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 0.5에 대한 뭔가 규정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 0.5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인 거 아니야? 그렇게 나는. 생각해서 서운하면 그 관계는 오래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0.5를 필요로 하는 것도 내가 필요할 때 있으면 좋겠다고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없었으면 좋겠다의 0.5인 것 같긴 하거든. 내가 해석할 때는 좀 약간 이기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지. 근데 나는 뭐 요새 사람들 그래서 보면 뭐 코스트코 같이 대용량 그게 저렴하긴 하지만 너무 크니까 그거 막 나눌 사람을 뭐 당근에서 찾거나 주차장에서 나눠가지고 하고 이런다고 하잖아. 그거야말로 그냥 필요할 때만 이렇게 같이 하고 갈라지고 다시는 연락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관계인데 난 또 그런 건 싫다. 너무 이렇게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이랑 일회성의 관계만 하는 거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건 또 별로야. 차라리 내가 돈을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교류하는 관계 안에서 그렇게 나눠 갖고 같이 사고 뭐 이런 거는 좋은데 그런 건 또 싫더라고. 맞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 0.5라는 게 내가 필요할 때에 존재했으면 하는 존재들인 건데 어느 누구 한 명을 상정하고 네가 0.5의 역할을 해줘 이런 건 또 아니잖아. 그 0.5라는 거는 내가 다양한 필요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당근에서 이거 해주실 분이라고 찾는 것처럼 그런 존재들을 다양하게 내가 교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느슨하게끔 뭔가 연을 맺어놓겠다라고 하는 딱 거기까지인 것 같거든. 절반을 뗐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느슨하게 발을 살짝만 걸치고 있는 상태로 되는 그런 0.5여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0.5. 근데 우리가 좀 지금까지 같이 함께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함께 맺고 있는 관계들을 봤을 때는 우리는 또 그런 존재는 또 아니라는 거야. 요즘 사람의 0.5와 우리가 생각하는 0.5는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 나도 진 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사람 사이에 교류가 없고 뭔가 목적으로만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런 만남은 나는 또 경계하는 편이긴 하거든. 그래도 오빠 낯을 많이 가리잖아. 낯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이렇게만 해서 헤어져요라고 하는 것도 힘들고 뭔가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뭔가 안면을 트고 감정을 교류하고 이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좁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1.5 가구가 요즘 사람들한테 맞는 생활 형태다라고 하지만 그 1.5 가구라고 하는 게 내 개인한테는 그다지 맞는 형태의 생존 방식은 아닌 것 같아. 일단 지금 현재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일하고 생각했지만 없어. 뭐 정신적으로 이어져 있긴 하지. 그런 정신적인 유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함께 있으면서 이로써 즐길 수 있는 거를 온전히 또 못한다는 거, 그런 것들도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긴 해.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로써만 존재해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사실 서로에게 되게 피곤한 일인 거잖아. 그런 걸 생각하면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끈끈한 교류가 우리가 이로써 존재하지 못할 때의 채워줌이 분명히 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서반장한테도 자꾸 야 어디 가자 라고 하는 것도 그 결핍에서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약간 내가 죄인인 것 같은 상황인데 지금 한 명은 외롭게 만들고 한 명은 그로 인해 자꾸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을 방해받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것들을 모으면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더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분명히 이로운 지점이 있지 않을까? 서반장도 얘기했지만 그 0.5 가구의 0.5를 생각했을 때 나도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한 대비인 거잖아. 꼭 위험 요소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냥 약간 노후를 생각했을 때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내가 지금 반강제적으로 1.5가구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좋은 점도 많기는 해요. 사실 혼자 있으면 할 수 없는 것들도 많고 고깃집에 고기를 먹으러 가는 것도 혼밥 레벨의 1번이잖아 거의. 그런 거를 못할 때 0.5와 함께 같이 고기도 먹으러 갈 수 있는 거고 어디 놀러도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계속 그걸 하고 있듯이 코스트코 장을 보면 같이 나눠서 조금 더 쓸 수 있는 거고 나도 그 모르는 사람과 갑자기 그때만 만나서 나누기 하고 돈 계산하고 그건 좀 그래 어떤 사람이 나올지 알 수 없잖아. 그 너무 이기적인 관계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면에서 진짜 1.5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나의 생활이 좀 더 풍요로워지는 건 있지 1로 살 때보다는. 하지만 2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언니가 뭔가 공식적으로 2가 돼서 우리의 0.5 역할이 좀 필요 없어지면 좀 슬플 것 같아. 그런 것도 있지. 그때는 뭐 4로 해서 놀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온전한 사로서 존재해야 돼. 우리가 심사를 봐야 돼. 그러니까 언니의 플러스 1은 우리가 심사를 봐야 돼. 내가 그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야 된다. 혼자로서 존재하면서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가능한 경우는 내가 목격은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혼자 살면서 나는 충만해라고 느끼는 사람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야. 근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누군가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그것조차도 사실은 인간 관계잖아.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돈을 받고 나한테 어떤 서비스나 내 필요를 채워주는 걸 하더라도 그것도 난 관계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팟캐스트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함께 잘 재밌게 늙어가자, 멋있게 늙어가자 라고 하는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사실 인생을 충만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형태로 살아보자 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우리의 삶 자체도 지금 1.5가구가 트렌드가 되는 것처럼 뭔가 소구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거든. 우리가 노후에 재밌게 잘 늙어가자라는 거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전제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1.5가 굉장히 부합한다는 거지. 우리의 삶 자체도. 어떻게 보면 1이잖아. 1로 살면 좀 재미없게 살고 재미없게 늙어갈 수도 있지만 1.5가 됨으로써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뭔가 좀 더 재밌는 것도 많이 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좀 더 많이 먹으러 갈 수 있고 뭐 감정적인 연대도 좀 되고 그러면서도 본인의 개인적인 그런 삶도 지키고 풍요롭게 잘 늙어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다 같이 그 목요살인 클럽 봤었잖아. 거기에 나오는 그 요양원의 형태가 되게 좋아 보였어요. 맞아.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병원 같은 그런 요양원이 아니고 진짜 그냥 고성에 각자의 되게 주거 공간도 아름답게 각자 취향대로 꾸며놓고 문 하나만 열면 또 복도와 그런 공유 공간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생활과 취미를 즐길 수 있고 물론 그런 데 가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겠지만 그런 형태? 삶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 그런 주거 형태를 반영하는 게 요즘은 뭐 실버타운 같은 것도 레지던스 형태로 해서 자기의 온전한 객실 하나를 부여를 받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무용 프로그램이든지 사교 댄스 이런 취미들을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외로워질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외로워질 수 있는 부분을 좀 충족시키는 면도 있긴 있잖아. 그리고 물론 그 안에서 건강관리라든지 의료적인 접근성을 생각해가지고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건데 그분들이 어쨌든 혼자 있으면은 급격하게 외로워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노화도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정말로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고 뭔가 생각을 계속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계속 그런 실버타운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제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우리도 다 같이 레지던스를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하고. 근데 뭔가 시설에 가는 거는 좀 고민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인간관계가 조금씩 확장돼서 또 두 분의 성향이 그렇게 막 모두와 친하게 지내는 성향은 또 아니다 보니까 뭔가 코어 멤버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 명, 두 명, 뭐 언니의
플러스 원, 또 뭐 우리 또 같이 노는 사람들의 플러스 원 이렇게 해서 조금 확장이 돼서 같이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는 식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완전 대중에게 열린 뭐 실버타운이나 레지던스는 조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 진짜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 안에서도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되긴 하지만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도 계속 근처 공간에서 계속 마주쳐야 되는 게 또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잖아. 또 왕년에 한가닥 했던 분들이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한대. 그런 게 또 되게 꼴사나울 수 있단 말이지. 나도 동감이야. 우리한테 맞는 주거 형태가 무엇일까를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 만약에 뭐 레지던스를 함께 들어가는 것도 실버타운을 함께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얘기했던 건 그 전제가 우리끼리 돈다. 굳이 그렇게 같이 살아야 된다면 같이 살아야 돼. 왜 마당을 공유하는 집 맞아. 마당을 두고 뭐 마주보고 있는 집이라든지 뭐 땅콩집인데 왜 이렇게 돼 있는 구조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두 집이 딴 집인 뭐 약간 그 정도. 근데 그걸 생각하면 그게 진짜 1.5인 거야. 집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치. 좋지 않을까? 공유 면적을 같이 쓰고 전용 면적을 좀 줄이고 약간 그런 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돈을 엄청 벌긴 해야겠지. EBS에서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뭐 공동체 주택이라는 형태로 요새 많이들 산다고 하더라고. 그 공동체 주택이 뭐냐면 함께 건물 분양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회사 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살기로 했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세대를 정하고 지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또는 뭐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한 세대가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에서 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해서 그걸 아예 건물 자체를 매입해서 공동주거 형태를 구성한다라는 그런 색다른 방식들이 있더라고. 그런 걸 보면 뭔가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그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요 날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요 하는 것도 얘기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지낼 수 있는 뭐 라운지 같은 것도 그 건물 안에 있고 각자의 세대들이 다 있고 바깥에서는 그냥 아파트? 약간 그런 거 아파트 같아. 나는 연립주택 뭐 이런 형태야. 원래 알던 사람들이 10채 정도 되는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뭐 건물을 같이 해서 한다든지 커뮤니티 공간도 하나 해놓고 뭐 옥상도 같이 쓰고 뭐 아니면 어디 수영장 있는 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이 틀어지면 큰일 나겠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 다큐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이가 되게 좋고 즐겁고 앞으로 함께 늙어가기로 했으면 우리만큼 더 끈끈한 사람들 공동체가 우리나라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좀 함께 또는 같은 공간에 살지는 않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마당을 공유하는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구상을 해보면 더 앞으로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해서 쿠알라룸푸르에 레지던스 하나 사가지고 한국이랑 왕래하면서 살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그런 차원의 문제인 거잖아. 개인적인 걸 떠나서 그냥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1.5가구라는 게 트렌드가 됐다는 거는 난 어느 정도 좀 되게 긍정적인 신호 같아. 사실 너무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좀 이기적으로까지 되는 게 아닐까. 막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하고 전혀 교류도 안 하고 특히 뭐 코로나 시기에 서로 막 사회적으로 만나지도 않고 이러면서 점점 사회가 파편화되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 열흘씩 집에 있으면서 그냥 사회 관계가 없어져도 이 사회가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었어.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삭막해질 것 같은 거야. 근데 1.5가구라는 게 지금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는 일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연대를 조금씩 하고 필요로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사회가 변화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맞아. 1이었다가 단숨에 2로 가는 건 또 힘드니까. 2는 또 결혼을 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우리나라에 맞는 현재에 맞는 어떤 그런 변화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너무 공동체가 강조된 사회였잖아. 사실 개인이 안 보일 정도로 공동체가 강조되고 그러다 보니 뭐 옆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막 다 알고 막 그게 사실 부담돼서 귀농귀촌도 어려운 점이 있다 막 이러는데 요새 세대에는 그게 안 맞는 형식인 거고 그렇다고 1인 가구는 또 너무 어렵고 공동체 사회에서의 또 장점도 있으니까 그거의 어떤 딱 접점으로서 1.5를 찾아낸 게 아닌가.
그 적절한 사회적 연결을 모두가 이제는 원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서반장 말대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긴 하지. 진 반장이 귀농 귀촌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또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 불편해가지고 괜히 말 걸고 그러지 마 이런 분위기가 더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고. 다들 조심하신데. 더 조심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걸 보면 사회가 그때그때 험난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어느 순간은 세대가 서로 양보하는, 너무 다가간 사람이 한 발 물러서기도 하고 물러선 사람이 약간 한 발 정도 다가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회가 좀 성숙하고 안정되고 성장한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 그러니까 요즘 흐름을 보면 좀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뭐다? 모르겠는데. 모르고 싶은데? 그러니까 함께 재밌게 살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도 1.5가 좋은 것 같은 게 1.5가 되려면 나도 지키고 남도 지켜야 돼. 맞아. 그러니까 예의를 지키는 거지. 그래서 나에 대한 예의도 지키고 남에 대한 예의도 지키고 되게 성숙한 문화일지도. 그러니까 1.5라는 거, 그 추가되는 0.5라는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거냐라고 하면은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다 그 요소들이 다르잖아.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0.5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고려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 앞으로는 뭐 한 120살까지 산대잖아. 긴 여정 자체를 이제 계획하는 입장에서 나에게 어떤 0.5가 필요할까? 그거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 1.3에서 1.7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적당한 거리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메시지는 그거잖아. 연결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느슨하든 끈끈하든, 물론 이제 1.5가구라는 정의에서 0.5는 좀 느슨한 연대를 지칭하는 거긴 하지만 사람마다 그 연대가 어떻게 나한테 작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다 다른 거긴 하잖아. 그걸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오늘은 2026년 트렌드 중에 하나인 1.5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나이 들었을 때 굉장히 소중하고 필요한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만의 1.5가구의 0.5는 어떤 것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